역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KF-X는 우리나라 기술로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염원 아래 2002년 소유가 결정됐는데요. 그 후 2011년부터 2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하위에 30여 명의 엔지니어가 탐색 개발에 나섰습니다. 2014년엔 KF-X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의결하고 2015년엔 에이사 레이더 개발 주체를 국방과학연구소로 변경, 카이와 KF-X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정식 체결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KF-X를 제작하기 위해선 22만여 개의 표준품과 7천여 개의 구조물, 1200여 개의 배관, 550여 개의 전자장비와 기계장치, 250여 개의 전기 배선 다발 등을 직접 설계 제작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영혼 착즙 프로젝트네요.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 건가요? 크게는 전방동체, 중앙동체, 후방동체를 레이팅한 이후에 개통을 다 연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최종 조립에 이제 꽂힌 랜딩 기어를 장착해서 항공기가 자립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주요 장비들을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착을 한 이후에 파워를 넣고 그 개통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기능 점검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와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말 집중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실 만한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적기에 모든 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장착을 할 수도 없고 시스템 점검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 그런 영향성을 파악하는 게 또 1차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저희들이 경험했던 TO10과는 전혀 다른 중량물이 전체적으로 한 1.7배에서 8배 정도 차이 나고, 엔진이 이때까지 하나에서 2개, 그 다음 구성품 자체들도 2배로 따라가는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영향성 분석하면서 해가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지점이 딱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딱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현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마 3월 말 4월 초 정도 되면 될 텐데, 그때 되면 아마 실체라고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뿌듯함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웬만한 나라에선 엄두도 못 내는 전투기 개발 사업, 대한민국 방산기술의 결정체라 불리는 KF-X.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예상 스펙을 알아보겠습니다.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 최대 추력 44,000파운드, 항속거리 2,900km, 최대 속도 마하 1.8, 그러니까 시속 2,200km입니다. 기동 성능은 KF-16과 비슷하고 항전 장비는 우수한 4.5세대 전투기 수준이 될 겁니다. 최대 탑재량은 7.7톤, 최대 이륙 중량은 25.6톤입니다.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장착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KF-X는 4.5세대 전투기지만 해외 도입 전투기에 비해 국산 부품과 장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운용 비용이 더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개발 과정, 어떤 과정들이 남아있나요? 126개월의 총 사업 기간 중에 지금 60개월이 이제 지났고요. 지금 진도는 약 한 4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정 지연 없이 잘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시험 그리고 비행시험을 통해서 트러블 슈팅을 통해서 완벽한 항공기를 개발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KF-X가 기존의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의 강점 혹은 뭐 특징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성능 개량이라든가 수출 형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 독자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4.5세대라고 하지만 네네. 향후에는 5세대, 더 나아가서는 6세대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KF-X의 대부분을 국산화하면서 현장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발해야 하는 시스템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곳의 시스템도 점점 늘어난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신기한 장비 앞에 서 있는데 이 어떤 장비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HQS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핸들링 퀄리티 시뮬레이터의 약자입니다. 조종성을 평가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개발관에 있어서 이 항공기가 사전에 비행을 하지 않고도 항공기의 그 주변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고 어떤 비행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갖다 사전에 알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전에 공군 조종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종을 조종하셨었죠? F-16 전투기를 조종을 했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석의 편의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신가요? KF-X 항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각종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이 MFD라는 커다란 이제 큰 그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 MFD 운용을 편리하게끔 운영을 해서 조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안 해보면, 야, KF-X 진짜 오나 마나다, 이거. 지금, 봐봐, 지금 내가 마하 1.0까지 가고 말이야. 내가 루프 기동하고 내가 난리 났어.
다른 항공기에 비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종사가 비정상적인 자세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 회복을 못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스라는 그 기능이 있는데 이게 파일로트 액티브 리카버리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인데 예, 이렇게 높은 거의 수직 자세인데 이 상태에서 내가 자세를 모르겠다 이렇게 파스를 딱 원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항공기가 리카버리를 갖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딱 시켜줍니다. 수평, 지상과 이제 수평이 되도록 여기 좀 되게 신기한 곳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컴퓨터만 이렇게만 잔뜩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엔진은 심장이다 또는 레이더는 눈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렇죠. 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임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임무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무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 장비. 항공기의 모든 센서와 장비들의 데이터를 다 받아서 네. 종합해서 판단하고 조종사가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종 이제 아웃풋을 내는 KFX의 대부분의 임무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거를 시험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항공기에서 고장이 나거나 뭐 결함이 있을 때 그거를 여기서 재생을 해서 그 결함을 조치하기 위해서 이제 고장 탐구를 수행하는 역할도 합니다. 신기한 게 하나 보이는데요. 자동 시험을 지원하는 로봇입니다. 스마트폰처럼 터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험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사람 손을 대신해서 터치를 하고 눈을 대신해서 비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몇 종류를 하나로 통합을 하시는 건가요? 50여 개 종의 장비로부터 하나하나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임무 소프트웨어에서 그걸 시연을 하거나 아니면 조종사가 필요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걸 가공해서 이제 시연을 해주는 거죠. 예. 아, 맞다. 이 KFX를 연구 개발하면서 이건 꼭 자랑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깜빡할 뻔했네요. 미국의 대표 전투기 개발 업체도 없는 첨단 생산 장비가 바로 여기 짜잔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장비들이 뭐냐면 자동 조립 장치 파스와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RDS입니다. 먼저 자동 조립 장치 파스는 자동 주행 장치를 갖춰 3개의 동체를 옮기고 정렬시켜 합체하는 작업을 전자동으로 수행합니다. 네, 뒤에 보이는 장비가 파스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이는 국내에서 개발한 장비입니다. 전방 동체와 후방 동체가 포지션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렬을 시켜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동체마다 레이저 트래커를 이용해서 카티아 3D 모델 대비해서 약 1000분의 1인치 0.025mm 공차 범위 안에서 정밀하게 정렬을 시켜주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RDS는 전투기 동체 조립을 위해 필요한 구멍을 뚫는 장치와 표시하는 장치가 나눠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장비에 쫙 그냥 트윈원? 트윈원? 아이고 하여튼 트윈을 한 거죠 뭐. 구멍 마킹도 하고 뚫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기계로 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최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익과 수평미익, 수직미익의 복합재 스킨과 구조물, 홀 가공하는 장비를 LRDS하고 WJDS라고 하는 자동화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데 각각 장비들이 주익 스킨에 홀을 뚫을 때 홀 위치에 대해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좌표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그 홀에 대해서 원샷으로 드릴링과 카운터싱크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드릴링이 끝나면 각 홀마다 자동으로 프로빙 측정을 해서 사이즈가 정확한지 위치가 맞는지 측정을 하고 서버에 데이터로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뚫을 때는 홀 한 개당 약 154초, 근데 자동화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약 20초, 기존 대비해서 80% 이상의 맨아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모형은 개발 초기 단계의 모형입니다. 지금과 살짝 달라요. 양해해주세요. 앞으로 KFX는 체계 개발 기간 중에 시제기 6대와 지상 부조 시험체 2대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바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시제기의 지상 시험과 비행 시험을 통해 시제기가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공대지 무장 운용 능력에 대한 검증과 시험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20여 대의 KFX를 생산할 계획이라는데요.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놓을 KFX. 막 상상만으로도 정말 뭔가 가슴이 뿌듯하고 막 울컥하고 막. 너 내가 앞으로 계속 찾아올 테니까 뭔 일 있으면 불러? 안 그러면 내가 꼬리 잡게 나 이렇게 잡고서 안 놔준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지금 이 정도 조회수는 안 돼. KFX 딱 한번 떡상하고 나면 그냥 가는 거지. 정확한 팩, 정확한 뉴스. 봐봐. 제가 책임집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